안녕하세요. 옐로입니다. 저번에 성장일기를 왜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오늘은 성장일기에 무엇을 써야 하는지, 성장일기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저번 강의를 듣지 않으셨다면 한번 보고 오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성장일기에는 우선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쓰면 좋아요. 첫 번째는 아쉬운 일, 두 번째는 깨달은 일, 세 번째는 칭찬할 일,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하나씩 알아볼게요. 자, 아쉬운 일은 제가 이제 시험을 보면 학생들이 오답 노트를 쓰게 하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오답 노트를 제일 싫어해요.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틀린 걸 다시 보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끝났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지나갔는데 뭐 이걸 왜 굳이 다시 해야 될까? 이미 끝난 일인데. 그래서 끝났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도 뭔가 행동을 해서 되게 뭐 실수를 했건 뭘 했건 어차피 끝났으니까 다시 쳐다보질 않아요. 하지만 학생들의 오답 노트를 봐도 그렇고 어려워하는 부분은 그 사람은 계속 어려워하고요. 자주 틀리는 부분은 계속 틀려요. 계속 똑같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학생들도 계속 자기가 부족한 부분은 계속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아쉬운 일을 우리가 써야 되는 이유는 반복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쉬운 거는 계속 아쉬워요. 나는 자꾸 뭐 A라는 일을 계속 미뤄. 그럼 저는 그 일을 계속 미뤄요. 사실 나도 모르게. 근데 이제 좋은 점은 반복되기 때문에 하나만 바꾸면 줄줄이 연쇄 효과로 좋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A라는 게 너무 아쉬웠을 때 내가 이거 아쉬웠다. 이걸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다음부터는 같은 상황에서도 이 행동을 안 하게 되겠죠. 그러면 굉장히 많이 바뀔 수가 있어요. 한 번만 인식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이게 너무 아쉬웠다. 후회된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요거 하나만 바꿔도 내 삶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뀌고 나라는 사람도 되게 많이 바뀔 수 있어요. 물론 한 번에 바뀌진 않겠죠. A라는 실수를 한 번 해서 이거 아쉽다. 바꿔야지. 근데 또 다음에 A라는 상황에서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한 10번을 쓰고 100번을 쓰면 이게 자기 스스로도 뭔가 이거 내가 100번씩이나 이렇게 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깨달은 일. 요거 쓰는 거 조금 어려워 하시는데요. 깨달은 일은 사실 그냥 문득 떠오른 생각들이에요. 그냥 갑자기 그렇게 하면 됐었는데 뭐 이런 거나 이게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거 또는 이렇게 하니까 되게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기분이 되게 안 좋은데 나 기분이 왜 안 좋지? 이러다가 내가 아까 전에 했던 이 행동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 기분이 안 좋았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했더니 학생들이 훨씬 좋아하네? 이런 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감사일기 같은 걸 쓰다가 내가 향기에 되게 민감하네? 내가 향이 좋으면 기분이 좋아지네? 이런 걸 깨달았어요. 그런 것도 깨달은 게 될 수도 있어요. 나는 향이 좋으면 기분이 좋아지는구나. 이럴 수도 있고 나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항상 기분이 별로 안 좋아지네? 이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을 보면서도 깨달을 수 있고요. 내가 경험해서도 알게 될 수 있고요. TV나 책이나 유튜브 등을 보면서도 깨달을 수 있어요. 사실 이게 생각해보면 진짜 할 게 많아요. 전 학교에서도 그런 일 되게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을 보거나 선생님을 봤을 때 저 선생님이 저렇게 행동을 하는 게 되게 멋있다. 저렇게도 행동할 수 있네? 이런 것들 깨달은 거고 왜 저 사람은 말을 저렇게 하지? 저렇게 말을 하니까 좀 기분이 이상하게 들린다. 이럴 때도 있잖아요. 막 교직원 회의를 하는데 뭐 어떤 분이 막 하는데 저렇게 말하면 되게 강하게 들리는구나. 이런 거 깨달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모두 다 깨달은 거예요. 또는 뭐 책을 읽다가 TV를 보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들. 그런 것들을 다 깨달은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이야기도 되게 많이 하세요. 딱히 뭐가 없어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헬렌 켈러가 쓴 에세이가 있는데요. 거기서 어떤 남자가 숲속을 이렇게 돌고 왔어요. 그래서 헬렌 켈러가 물어봐요. 당신은 거기서 무엇을 봤어요? 이랬더니 그 사람이 별거 없었어요. 그냥 숲이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헬렌 켈러가 굉장히 놀라면서 어떻게 별게 없을 수 있어요? 그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와 그 나무들의 향기와 나뭇결에 나무 기둥이 다 다른 그 감촉과 그런 것들을 새소리와 등등 이렇게 풍성한 게 볼 게 많은데 어떻게 별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렇게 굉장히 놀라면서 이야기를 해요. 헬렌 켈러는 지금 삼중고를 겪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들리지도 않고 말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는데 그 사람보다도 더 보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사실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아쉬운 게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별로 뭐 깨달은 것도 없는데 나 칭찬할 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보면 세상이 다 깨달을 거고 세상에서 다 배울 수 있고 굉장히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서 못 쓸 정도로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딱히 뭐가 없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이나 내 생각 또는 내 주변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칭찬할 일은 근데 이제 잘한 일이랑 한 일은 조금 달라요. 한 일은 평소처럼 한 거고 잘한 일은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칭찬한 일 쓰세요라고 하면 오늘 우선순위를 다 했어. 그래서 칭찬해.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어저께 실패하고 엊그저께도 실패했는데 오늘은 다 했어. 그럼 칭찬할 수 있겠죠.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고 내일도 했는데 계속 그것만 칭찬하면 계속 똑같은 일을 칭찬하는 거잖아요. 오늘 내가 독서에서 칭찬해. 내일도 독서에서 칭찬해. 계속 같은 얘기죠. 그런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달라진 거. 오늘은 뭐 독서할 때 내가 조금 더 집중해서 했어. 아니면 조금 더 많이 읽었어. 이럴 수도 있겠죠. 또는 독서를 하면서 깨달은 생각이 있어서 내가 그걸 적어놨어. 이런 식을. 그래서 내가 늘 하던 게 아니라 조금 다르게 해봤더니 괜찮았던 거. 업무에서도 내가 이걸 조금 이렇게 바꿨더니 훨씬 괜찮았던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장일기를 쓰는 게 잘못 쓰시게 되면 굉장히 피상적으로 쓰게 돼요. 그냥 이거 아쉬운 거, 깨달은 거, 칭찬한 거. 그래서 매일 거의 똑같은 느낌처럼, 매일 똑같은 내용처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약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주의를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쓰시는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의 첫 번째는 그 사건이나 자극이나 상황 자체보다는 내 모습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래서 아쉬운 거고 내가 이래서 칭찬하는 거예요. 주체는 나예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학교에서 나한테 일을 너무 많이 줘서 너무 그게 아쉬웠어. 그건 내가 아니죠. 학교에서 많이 준 일이 문제잖아요. 또는 친구가 오늘 뭐 늦게 와서 되게 짜증이 났어. 그러면 친구가 늦게 온 그게 아니라 거기서 짜증을 낸 나에 대해서 봐야 돼요. 내가 왜 짜증을 냈지? 나한테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잘못하는 게 오늘 일이 너무 바빠서 뭐 너무 피곤했어. 그럼 일이 바쁜 거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서 피곤함을 느낀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거나 아니면 일이 왜 이렇게 많아졌지? 내가 뭘 놓쳤나? 이런 식으로 나를 주체로 써주셔야 돼요. 뭔가 짜증이 났을 때 또는 기분이 좋았을 때 화가 났을 때 등등등 내가 왜 그렇게 느끼는지 또는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 나한테 조금 더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글로는 잘 못 쓰겠다. 이걸 쓰지를 잘 못하겠다. 생각은 나는데 잘 못 쓰겠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그거는 내 경험이나 나에 대한 생각을 시각화하는 능력이 좀 부족한 거예요.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끄집어내서 말로 쓰는 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 물론 있어요. 글을 원래 평소에 좀 안 써보셨다면 되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려면 이제 약간 나한테 떨어져 나와서 객관화해서 바라봐야 돼요. 우리 보통 메타인지라고 하죠. 그래서 내 안에서 막 생각을 할 게 아니라 그럴 때 잠깐 이렇게 밖에서 본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친구들한테는 충고를 되게 잘하잖아요. 조언도 되게 잘하죠. 막 친구는 막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울고불고 해요. 그럼 내가 보기에는 이게 뻔히 보여요. 너무 잘 헤어졌고 지금 상황 너무 괜찮은데 그리고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건데 이 당사자는 그게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를 조금 이렇게 멀리서 객관화해서 바라본다고 생각하시면 나를 바라보면서 일기를 쓴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쉬워요. 내가 왜 이렇게 행동했었지? 이런 거를 조금 멀리서 보는 연습인 거죠. 그래서 내 얘기가 아니라 마치 친구 보듯이 보면서 적어보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은 결국 근육이에요. 내 근육을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성장일기를 쓴다는 거는 나와 대화를 하는 거고 나한테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되게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다 어려워하시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사실은 슬프게도 우리가 너무나
나와 대화를 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나와 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생각을 들여다보고 나를 보는 일이 너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하기 싫은 거죠. 이제 피곤하거나 힘들 때마다 나와 대화하는 시간을 내가 오늘 얼마나 가졌나, 나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얼마나 가졌을까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독서를 더 많이 하고 운동을 하고 이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나와의 대화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와 대화하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이 시간에 차라리 책을 읽어야지. 이 시간에 운동해야지. 이 시간에 뭐 일을 해야지.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조금만 줄이고 조금 더 나와 대화하는 시간을 늘리면 성장하는 그게 훨씬 커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성장은 나를 통해서 되잖아요. 근데 나라는 사람 자체가 더 괜찮아지고 그릇이 커지면 훨씬 많은 걸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그릇이 되게 조그마면 아무리 자기 개발을 해도 그 그릇에는 담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근데 내 그릇을 넓혀가는 일이 성장일기를 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그릇을 넓혀야 자기 개발을 한 내용들도 훨씬 잘 들어오고 당연히 성장도 되게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 세 가지 책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강의에 넣지는 않았어요. 그 강의 내용과는 다른 책들이긴 한데요. 참고한 자료는 아니고 강의 내용과는 관계는 없는 내용인데 그냥 읽어보시면 일기가 너무 감이 안 잡힌다 이러시는 분들은 하루 5분 아침 일기는 되게 두꺼운데 뒤에는 다 일기장이에요. 앞에만 내용 짧게 있거든요. 일기장을 쓰실 게 아니라면 굳이 사는 건 추천 안 드리고요. 빌려서 앞부분만 읽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하루 3줄 마음정리법, 이 책도 되게 유명한 책이죠. 그리고 아침 3분 플래닝이라는 책도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나에 대한 일기를 쓰는 내용이거든요. 크게 어렵지 않고 한 번쯤은 읽어보시면 성장일기 쓰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해 드립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조금 더 좋은 강의로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